인천에는 연애 아파트와 다른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재외동포만 입주가 가능한 송도 아메리칸타운입니다. 83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지난 2018년 10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먼 타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 그것도 인천으로 돌아온 이들은 하루하루가 새롭기만 합니다. 수십 년 타지 생활에도 낯선보다 익숙함이 먼저라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이 나오고 인천이라는 지명하고 미주하고는 굉장히 그 연관성이 제일 많은 도시다. 미국 이민 생활 4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서규택 씨는 고향도 아니고 아는 이 하나 없는 인천에 터를 잡았습니다. 친구 한 명 믿고 20대에 떠난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며 아들 둘까지 얻었지만 부인과 함께 지난 2018년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송도 아메리칸 타운이 인천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부인의 고향인 대구에서 지내다 인천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제도시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새로 신도시 안에 여기가 딱 보니까 면적이 우리 그 보스턴 시리 면적이 딱 그 정도. 그리고 거기도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가 인접도 있고 사계절이 또 비슷한 게 여기하고 거기가 비슷했고. 아침에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 주변이 쾌적하다. 환경이 쾌적하고. 타국 삶은 당연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모은 그는 드라이클리닝을 운영하며 호텔 시트와 유니폼 등을 처리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민 초기 겪었던 언어 장벽과 미국인과 다른 저임금 체계 등을 극복하며 하루하루 개척한다는 도전 정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몸은 이국 말리 낯선 미국에 있었지만 고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IMF 때 군모으기 운동. 거기 다 교민들 다 해서 그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기부한 적도 있고요. 그 외에도 큰 물난리가 한번 난 적이 내 기억에. 그럴 때도 우리 한인회 차원에서 좀 기부 운동도 좀 하고 왔는데.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미국에서 그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한류 붐까지 일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자라나는 이 3세, 4세 아이들이 아이덴티티가 없어. 내 정체성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학교 가도 야, 너 노래 뭐 좀 아는 거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애들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좋은 사람이야. 인천으로 돌아온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다니는 거. (1975년) 30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떠난 윤영구 씨. 1970년대 중장비 대여 사업에 뛰어들었던 그에게 사업 확장차 방문한 미국이 제2의 고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좋은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살 수도 없고 기계를 내가 한번 더 공부 한번 해볼까? 해갖고 거기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입학을 해갖고 하는데 그게 적성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이제 문제가 돼갖고. 그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남았지만 이후 부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그는 한국인을 만나면 도움을 주려 애를 썼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몇 명 있는데 내가 먼저 왔던 제값으로 또 뭐 한국 사람 주로 운영하는 걸 좀 많이 도와줬죠. 그는 한국인으로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던 1970년대에 떠났던 윤 씨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길거리에서 한국차만 봐도 좋았고 시간이 흘러 미국인들이 한국 브랜드 휴대폰을 너나 없이 쓰는 걸 보면서 흐뭇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70세가 넘어 한국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나는 한국이 좋다. 그래도 한국 냄새가 좋다. 한국 가서 그래도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다시 돌아온 대한민국 인천에서 누리는 소소한 일상을 자랑했습니다. 여기 와서는 좋은 게 뭐냐면 먹는 거 재미있고 지하철 발전되는 거 좋고 한잔해도 가끔 저녁에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그거 최고죠. 미국 같은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지. 스물일곱 살이던 1983년 크리스 조씨는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민을 택한 이유는 그때 시대는 너무나 좀 억압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으로 이민을 신청을 했었고, 미국 텍사스로 건너간 그는 대학에 입학해 경영학을 배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조 씨는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미국 현지인들과 어울려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텍사스 쪽에는 그래도 동양인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도 언어 소통은 약간의 그 트러블을 항상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어요. 미국 사회 일원이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IMF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한인 사회에서 보여준 여러 활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텍사스에서 한인 회장과 상공회장을 지냈던 그는 한국과 미국 간 간극 줄이기를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우산시하고 자매교를 맺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시장님도 우산시장님이 오셨고 텍사스 쪽에 오슨 쪽에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고, 그때 시절에는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해외 교류를 많이 권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애들이 방학 때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애들이 왔을 때는 한국 가정에서 머물고 한국 애들이 텍사스 왔을 때는 미국 가정에 머물면서 서로의 학생 교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민 세대 자녀들이 한국을 잊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글 학교라는 그런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있어요. 그 한국의 문화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한복 같은 걸 입히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전통 음식을 한글 학교에서 제공해주면서 한글 및 문화를 잊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민 이후에도 틈틈이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던 그는 모국의 발전을 몸소 실감해 왔습니다. 저를 중국 사람이라고 아니면 일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 의상이 아직은 낮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서 좀 섭섭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텍사스를 떠날 무렵 삼성 반도체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땅을 다 무상으로 이렇게 주면서까지 해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해서 굉장한 큰 이런 그 업적을 남기셨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쪽이 많이 발전되는 BTS의 그런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인에 대한 긍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백화점에서 삼성 LG 전자제품으로 모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면 이제는 예술적인 측면까지 한 단계 앞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가 되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쌓은 자신의 경력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제가 그저께 6월 24일 날 한국 국적도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속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이 됐습니다. 그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때는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다시 한국에서 할 수 있겠구나.